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재훈 TV의 임재훈의 논천하에서는 오늘 그 금방 그 뉴스를 보니까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라고 그러는 포기서 제출했다고 그러는 이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을 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뭐 물론 검찰이 2심 항소 재판을 했고 지금 뭐 저걸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검찰이 이제 2심 고등법원으로서의 그 항소가 큰 의미가 이제 없어졌지요.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침내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막을 내렸다라는 얘기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 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 실패다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그러는 이 사건이라는 이 제목 하에서 얽혀진 사법 법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얽어매었던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죠? 정치적인 사건인데 요지를 말하자면은 결국은 통치 행위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죠? 요지인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죠. 그것이 뭐냐면은 헌재, 탄핵 무효, 그죠? 이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판결이라고 그런 자체는 그 사법적인 절차이지만은 헌법적인 절차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앞서서 이 탄핵 안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그러는 거, 이 통과했다는 이 사실에서 이미 정치적인 사건으로 종결이 난 상황입니다. 그죠? 이 사건을 이 과정 자체를 사법적으로 재정리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그 다음에 현재 1심 재판 그것의 선고 결과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과정인데 그러나 어떠하든 간에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정치 사건이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치 기간 중에 정치적인 실패로 인해서 그 정치적인 실패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은 국민의 지지도입니다. 국민의 지지. 물론 박근혜 지지자들이야 이 모든 국민의 이 지지라든지 이 모든 것이 JTBC의 이 WPC 농간 이 거대한 업무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국민이 농락당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지만은 국민들이 농락당했다, 그죠? 당했다라는 이 국민을 이제 수동적인 의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국민들이 농락을 당했다면은 이 국민은 개돼지죠, 그죠? 우리가 정치를 하는 어떠한 사람도 국민을 개돼지로 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국민의 지지도가
갑자기 어느 날 폭락했다는 이 사실은 국민의 능동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자로서 올바른 자세, 올바른 관점이다. 그리고 능동적인 게 맞습니다. 그 박근혜 지지자 그분들의 이 얘기는 그러죠. 매스컴의 현재 있는 매스컴들이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농락당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국민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매스컴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요 앞전 방송에서 세월호 얘기를 했지만은 세월호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그 2014년에 있었죠. 이 4월 16일 날 있었던 이 사건에서 그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예? 그 비극적인 그 사건을 다 지켜본 이 엉어리가 가슴에 꽉 차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엉어리가 차여 있단 말이죠. 이 사이에 있었던 이것은 물론 박 대통령이 그 세월호 사건은 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덮어버렸지만 덮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그걸 덮어버렸지만은 이 엉어리 숨겨져 있던 이 엉어리는 항상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이 5천만 국민들이 하루 이틀을 그렇게 지켜본 그 엄청난 그 사건을 단순히 그것은 교통사고였다라는 등등의 식으로 치부시키고 국민을 재교육시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그리고 이런 엉어리가 이미 이 휴화산 같이 이렇게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차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이고 부수적인 여러 가지 정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성민 사건, 유성민 파동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공천 후유증 등등 이 과정이 얽혀 있고,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라든지 이 잠재적으로 자꾸 사여갔잖아요. 그죠? 이 사여간 이 자체가 어떠한 시점에 건드리면은 이것이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도, 이것이 어느 날 폭락한 데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의 안건이 가결된 것을 자꾸 문제를 삼고 이명박 패당의 그 어떤 배신 행위라고 이렇게 몰아붙이지만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어떻든 간에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의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실패다. 실패가 불러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얼마고 뭐라 등등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어떤 그것을 만약에 고집을 피운다면은 똑같은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도래돼 있지만은 이 자체가 말이죠. 이 국민의 지지도가 폭락해버리고 나면은 이 숨겨져 있던 그 칼날, 이 짐승들, 나를 해치기 위해서 벼르고 있던 그 온갖 무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덮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 위험한 상황, 다시 말해서 그 대통령 중심제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가 갖고 있는 모순 아닙니까? 51%만 지지만 받고 당선되었다가 나중에 이 49%는 칼을 갈고 있잖아요. 그죠? 칼을 갈고 있고 어느 한순간 때가 되면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죠. 이
이 현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기본적으로 이 사태는 정치적인 실패가 만들어낸 사건인데 이것을 지금 사법부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 둘 이제 노트 정리를 한다. 노트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재판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단 그것이 완전히 공평하다면야 물론 뭐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이 특정한 정치 세력, 다시 말해서 성자에 의해 가지고 성자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정농단 사건의 그 정리정돈 이 자체에 동의하는 것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유일한 길은 이 자체를 완벽하게 부정하고 그 정리정돈 사법부의 사법 논리에 의해서 정리정돈되고 있는 이 과정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비판한 과정입니다. 비판하는 과정이지만은 지금 이후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법심판 2심, 3심을 올라가는 걸 거부하는 게 옳습니다. 제가 요즘 방송에서 분명히 이전 방송에서 얘기했죠. 더 이상 이 사법부의 그 판단을 받지 말라. 받아봤자 24년을 받았는데 24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올라가서 이것이 10년, 20년이 짧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또 10년, 20년으로 줄일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왜? 현 정권의 그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자체를 합리화시켜야 된다는 현 정부의 어떤 방향성과 지금 현재 정치적인 조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 엎느냐라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분명히 정치적인 이 사건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맞죠? 그래서 모든 죄는, 그죠? 모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이 정치적인 논란이죠. 이건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논란은 내가 다 뒤집어 선다. 라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안고 갈 테니까 모든 걸 다 안고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현명한 현재의 처세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것은 지금 이 기사가 떴는데 대단히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 이 자체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죠? 이 사건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정치적인 판도가 형성되는가 하면은 모든 책임은 박근혜, 그죠? 정치적인 원점, 모든 것이 권력의 원점이잖아요. 권력의 중심이고 원점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것을 모든 걸 뒤집어 쓰겠다라고 그러면 그건 가장 현명한 겁니다. 이걸 뭐 온갖 변명으로 변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나머지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하라는 얘기죠. 법질서를 그것을 가지고 법정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최순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투쟁을 해야 되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뭐 법의 순서의 절차를 밟는다.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은 국민에게 이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게 국민에게 국민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죠. 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그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의 불찰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말 맞다나 역사의 흐름과 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2018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패배자이면 국민들에게 분명히 나의 과거가 있었으면 분명하게 본인이 인정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국민들은 박근혜라고 그러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다시 보게 된다는 얘기죠. 사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왜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항변도 다시 말해서 변호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번 처세는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최순실과 이 박근혜 관계, 이 지금 사법부의 판단 요지가 사법 판단의 요지가 이 요지가 뭐냐면은 권력을 공유했다라는 얘기죠. 공유 내지는 나누어 가졌다. 나누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것은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충분하게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무언가 하면은 과연 우리나라 헌법에서, 그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 아무 직책이 없는 이 최순실과 박근혜라고 그러는 이 대통령이라는 이 존재가 권력을 나눌 수가 있는가? 권력을 나눈다라는 나눈다는 이 명제가 성립될 수 있는가라는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왜? 사법부의 판단과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는 이 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모든 사회가 움직여지는 사회입니다. 이 조폭, 청와대가 조폭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무슨 권력을 나눕니까? 권력을 나눈다는 그 의미가 뭐죠? 권력을 나눈다는 이 자체, 이 전제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제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전제입니다. 이것은 법이 없는 무법지대에서 두 어떤 실력자가, 힘이 있는 실력자가 어떤 자기의 그 무력과 자기의 어떤 군대의 능력과 그것에 의해 가지고 공동 힘을 연합을 해 가지고 만 백성들과 그 힘 있는 뭐 제후들을 압박을 했다. 그러면 권력, 이 전국 시대의 권력이죠. 예? 이 폭력을 통해서 이 권력을 나눠서 공동 이익을 취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현재 대한민국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은 헌법과 법리에 의해서 진행된 모든 사건이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서울 시내라는 곳은, 이 서울이라는 곳은 헌법과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권력의 성립이라는 건 이 권력이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법의 힘. 그죠? 법의 힘이 필요한데 최순실과 박근혜가 어떻게 법에 의해서 이것이 공유가 되고 권력이 나누어집니까? 이건 억지 논리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번 기본적으로 가장 원칙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법적인 논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박근혜라고 그러는 사람이, 박근혜라고 그러는 이 대통령이 모든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이것을 뒤집어쓸 각오가 되어 있다면 최순실은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권력을, 최고의 그 제왕적 권력을 가진, 제왕적 권력을 소유한 이 박근혜라고 그러는 사람이 모든 것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합법적인 판단이고 법리적인 판단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판단입니다. 그것이 대법원에 가서 이 엉터리 말 맞다라 권력 공동 소유, 공동 권력 분배, 그것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되겠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최순실은 무슨 사기라든지, 그죠? 뭐 다른 것으로 잡혀 들어가겠죠. 뭐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 어떤 이상한 논리로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립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체포 항소심 포기라고 그러는 이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파동, 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지금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뭐 집어넣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라는 그 기본도 왜 이 사람이 왜 반발을 하는가 하면은 다소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도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뭐 말 맞다나 물 한 잔 얻어먹은 사실이 없는 사실이지만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대한민국의 중대한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적폐성산을 한다든지, 지금 최순실, 박근혜 이 국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최순실이가 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법정 논리의 진행을 보면은 전부 얽어매는 거예요. 그게 뭐 진술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얽어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중국 속담 얘기가 있죠. 그 세 사람이 모이면은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고, 백성이 이 뭡니까? 소리를 지르면 뭡니까? 뭐 쇠도 녹인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전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이 원칙, 그죠? 이 합리적인 법리에 의한 이 기본 원칙에 이 어떤 법의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 뭡니까? 지배되고 통치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법의 논리를 내세운다고 그러면서 그 율사들, 그 법을 가지고 잘 법을 잘 운영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말단의 법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얽어매어 가지고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해서 이 어떤 진리라고 그러는 어떤 이 가상의 어떤 정치적 이 신념을, 그죠? 딱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법을 두들겨 맞춥니다. 맞춘다는 얘기죠. 맞춰가지고 꼬리 막 얽어맵니다. 이 사람을 얽어매는 게, 이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자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법노름을 하고 있어요. 법을 가지고, 법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법리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상황을 보면은, 따라서 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격파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 공유라고 그러는
이 아주 괴상한 이상한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대한민국 법치의 기본적인 그 원칙 그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논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다시 말하자면은 권력을 아무 직책과 아무 그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권력을 나눠 가졌다는 그 기본 자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대한민국에서는 법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건데 그러면은 최순실이가 어떤 법과 사법과 어떤 그 관점에서 무엇으로서 어떤 법의 어떤 기준으로서 그 사람이 권력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 나누어져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권력이 공유되었습니까? 그냥 뭘 했으니까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권력의 공유가 됩니까? 지금 어떠하든 간에 지금 어떻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항소의 포기를 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현재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방향성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음, 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이 항소 포기는 극히 잘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과거에 많이 이렇게 비판을 했다 하지만은 그것은 현실이죠. 어쩔 수 없는 그것을 부정하면은 그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은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이건 혼돈입니다. 세상을 바로 봐야죠. 바라보고 우리가 바둑을 둘 때에도 그 바둑의 그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바둑에 반드시 성패가 있는 그 바둑에서 승자가 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과거든 지금 앞으로 미래든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평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엇이 잘못됐느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그리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볼 줄 안다라는 그 관점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 결코 이 본인은 박박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항소 포기는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잘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남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그나마 그 스스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선언은 의미는 모든 일체 이것은 정치적인 박근혜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라고 그런 것은 사법적인 사건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는 그 자체에 기결시키고 차후에 정치적인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얘기죠. 나의 얘기의 여지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이죠. 그죠? 그 최순실이라고 그러는 이상한 그런 사람들 그거 안 하고 좀 제대로 사회에 이렇게 좋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 줄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비극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나 인정으로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정치라는 건 뭐죠? 많이 귀가 열린 귀로서 많이 듣고 판단하고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의사결정, 그죠? 투명한 의사결정, 그것만이 유일하게 차후 권력의 그 어떤 엄청난 대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